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학부 때부터 계속 심리학을 공부하셨어요?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. 사실은 제가 교포잖아요. 네네. 여기서 이제 태어났고 여기서 살아오면서 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.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그런 거 많이 생각하게 돼가지고 이제 사람 심리를 알게 된 거예요. 약간씩 이제 교포면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, 네. 어떻게 이제 여기 미국에서 assimilate 돼야 되는지, 네. 또 이제 부모님들은 더 한국 사람이잖아요. 네. 이민 한국말도 하고 이렇게.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나는 psychology 할 거다 결정했어요.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벌써 썼어요. 심리학 할 거라고. 메이저를 딱. 네. 그 중에서도 심리학도 이제 분야가 네, 맞아요. 네, 그 beyond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냥 내 인지 아니고요. 내 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. 그런 능력이에요.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그거 아는 것 같아. 근데 말도 못 하는데 아는 것을 알아요. 말을 못 하는데 그래도 머릿속에 있는 건 알아, 인지가 있는 거를 알아요. 네. 그래서 우리 약간 뇌 속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. 되게 어려워요. 근데 또 저도 사실 대학교 때는 인지 이런 메타인지 인지적인 것을 안 했거든요. 네. 대학교 때는 약간 뉴로사이언스를 했어요. 막 쥐 잡고 쥐 수술하고 그랬는데 이 메타인지 단어를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알았어요. 4학년 때 이제 그 박사 과정 들어가려고 어플라이 하잖아요. 교수들 보는데 지도 교수 된 사람이 책이 나온 거예요. 이름이 딱 제목이 metacognition이에요. 네, knowing about knowing, knowing about knowledge 이렇게 나왔었거든요. 그리고 약간 knowing the self 이렇게 나왔었어요.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박사하러 가면은 나 진짜 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그때 벌써 어른 됐지만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쥐 실험하기 쉽지 않고 좀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바꾼 거예요. 그래서 박사부터 메타인지를 생각하게 됐어요. 혹시 그거는 타고나는 겁니까? 아니면 길러지는 겁니까? 이 질문도 간단해 보이는데 또 복잡해요, 대답이.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이 네. 또 모든 다른 동물들도 네. 메타인지가 있어요.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데 약간 근육처럼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메타인지를 운동을 안 시키면 없어져요. 나빠져요. 다른 몸에 있는 근육처럼 메타인지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건데 동물들도 갖고 있는 건데 안 쓰면은 그게 네. 그럼 혹시 그 어떤 기계를 사용하면 볼 수 있나요? 볼 수 있는 게 좀 또 복잡한데 그래도 전두엽에 약간 앞부분, 뇌 앞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. 그 메타인지라는. 네.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있는데 문제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과신할 때가 있잖아요. 우리가 뭐 시험 볼 때 시험 봤는데 나 다 알고 있었어. 근데 망쳤어요. 그리고 아니면 생각 갑자기 안 나요, 이제. 그러면은 학생이 나 왜 그렇지? 나 다 공부하고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. 그때 공부할 때는 알았어도 내일 시험 봤을 때를 파악을 안 한 거예요, 제대로. 그래서 이거 이제 영어로 overconfidence죠. 그래서 메타인지 연구를 보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 어른들이
엄청 과신할 때가 많아요. 자기 자신. 네. 네. 우리는 다 할 수 있어. 근데 가서 해보니까 못해.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이게 것 같아요. 메타인지와- 사실 메타인지는 학습 동안 연습하는 거거든요. 키우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공부할 때 책 열기 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. 나 이거 못해. 네. 나는 바보다. 그거 메타인지 아닐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학습 시작 아직 안 했어요. 네. 그냥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벌써 판단한 거예요. 그게 틀린 판단이죠. 진짜 메타인지는 책 열고 질문 읽고 이게 어려운 건가? 내가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? 이거를 풀을 수 있을까? 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벌써 나 못해. 나는 이런 학생 아니야. 나는 이런 좀 바보야. 뭐 공부 잘 못하는 애다. 이렇게 판단하는 거 메타인지 같은데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근데 학습하기 전이니까 네. 그게 잘못된 거예요. 무엇이 우리 아이의 메타인지를 가로막는가? 여기서 좋은 성취가 좋은 머리를 이긴다. 네,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. 메타인지를 조금 푸시하려고 하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벌써 약간 IQ를 너무 믿어요. IQ만 믿는 게 아니고 제가 말 많이 하는 하나 있는데 영재를 너무 믿어요. 이런 단어들을 너무 많이 나오고 뭐 AI에 대해서 벌써 얘는 영재다, 얘는 천재다 하잖아요. 그 순간부터 이제 메타인지가 끝났어요. 책 열기 전에 네. 단정하게. 벌써 너는 이 사람이다. 그럼 끝난 거예요.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우리 아이한테 얘 천재 아니야? 그러면은 걔가 잠깐 동안 기분 좋을 수 있어요. 그 의미를 아니까. 너무 위험한 게 한 번 학습 안 하면서 그거를 이제 누가 천재라고 얘기했으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천재처럼 행동해야 되잖아요. 네. 네. 안 되죠. 그런 사람 없어요. 누가 뭐 5살 때 천재라고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인생 천재가 없어요. 평생 천재도 없고 제가 더 많이 봤던 게 특히 여자들 자기가 배우기 전에 자기는 나는 뭐 수학 못하는 아이다. 나는 뭐 글을 못 쓰는 사람이다. 약간 천재하고 반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예 시작 안 해. 포기해요. 천재도 똑같아요. 네.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안 하는데 어릴 때 뭐 천재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니까 아이가 조금 어려운 거를 해야 되잖아요. 자기가 천재인데 이거 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창피할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해요. 그게 되게 위험해요. 네. 근데 이제 천재 말 하니까 좀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는데 네. 사실 아주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아주 서러하게 네. 이런 게 있거든요. 예를 들어 뭐 누가 you're so smart, 네. 스마트하다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아니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너 이거 테스트 해봐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스마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못하면 어떡하지? 근데 그게 너무 이제 accumulate 해요. 네. 평생 동안. 그래서 많은 영재들이 초등학교 때 뭐 5살 때 천재들이 공부를 안 하게 돼요. 나중에 더 포기하고 더 우울해지고 더 약간 들킬까 봐 자기 천재 아니라는 거. 한국에서 그런 거를 느꼈는데 이제 딸 커가면서 딸 친구들 뭐 부모들 이제 친해지면서 말하는데 약간 뭐 중학교 병, 약간 5학년 때 병, 뭐 이런 거를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다 천재처럼 보일 수 있어요.
조금만 공부하고 뭐 이거 대충 하면은 천재처럼 보이는데 정말 많이 들어요. 아이들이 자기가 천재라고.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. 근데 갑자기 5학년, 6학년, 중학교 가니까 뭐 공부할 때도 갑자기 5분 안 걸리고 5시간 걸려요. 그거를 못 견뎌요. 좌절을 하는 아이들이. 예. 견딜 수 없는 것만 아니고 누가 볼까 봐. 누가 알까 봐. 아, 나는 원래 1등 하는 애인데 갑자기 이게 왜 1시간에 안 되지?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들한테, 엄마한테 나 학원 안 가. 나 공부 안 할래. 약간 부모들이 아, 이거는 뭐 사춘기인가? 네. 이렇게 나오는데 사춘기 아니거든요. 메타인지를 못 키우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거를 자기 조절해서 아, 이게 좀 어려워서 1시간 더 해야 되겠다. 그거를 못 참는 거를 못 배운 거예요. 그럼 우리 아이의 메타인지를 키우는 방법이 이것도 되게 어려운 게 메타인지는 딱 뭐 이런 게 없거든요. 막 1년 안에 키워보자 이런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딸이 13살이고 아들이 8살이에요. 근데 저는 벌써 알고 결정을 했는데 평생 저만 아니고 아이들만 아니고 우리 다 메타인지 매일매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정말 운동하는 것처럼.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요. 근데 어떤 부모들은 리사 얘 뭐 내년에 대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메타인지를 키우지? 약간 데드라인을 줘요. 자기 자신한테. 그런 게 없고 사실은 메타인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랑 완전히 달라요. 근데 우리 엄마들은 인지만 보이거든요.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메타인지는 프라이빗해요. 메타인지는 안 보이는 능력이거든요. 아이가 머릿속으로 자기 스스로 이거 책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볼까? 어떻게 해결하지? 이런 그리고 공부만 아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. 그러면 아이가 이거를 이제 솔루션 찾아야 되잖아요. 그거 찾는 방법이 우리한테 안 보이잖아요. 그냥 고민하는 것만 보일 수 있고 머릿속에 생각 thinking이잖아요. thinking.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시험 점수만 그걸만 봐요. 그냥 뭐 그럼 100점 안 받았으면 스트레스가 받아요. 근데 사실은 100점 받았다고 메타인지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. 제일 약했던 거예요. 아까 천재 말한 것처럼 100점만 계속 받잖아요.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시험을 조금 못 봤는데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조절해 볼까? 어떻게 어저스트를 할까? 기회가 없어서 메타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길들, 다른 해결 방법들 생각할 시간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고 근데 옆에서 착각하는 엄마는 우리 애 100점 또 맞았다. 약간 우리 애는 똑똑해서 메타인지도 좋은가 봐. 근데 short term으로 보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. 뭐 70점 받았어요? 그럼 화나잖아요. 그리고 걱정돼. 우리 아이 바본가? 공부 못하는 아이인가? 사실은 이때 메타인지 키우는 기회예요. 네. 근데 어디에 또 자료가 인터뷰를 보니까 아니 교수님께서는 자녀분들한테 일부러 거짓말을 하신다는 거짓말 한다고 하면은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좀 안 좋은 엄마일 수도 있는데 엄마도 모르는 척, 엄마도 어려웠던 척, 지금도 어렵다는 척, 엄마가 아직도 배워가는 척. 왜냐하면 배워가니까. 거짓말이 아니에요. 거짓말 아니에요. 그래서 뭐 어제도 우리 아들이
이름이 기욱이에요. 네. 기욱이가 막 엄마 이거 스펠링 어떻게 해? 뭐 something 스펠링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랐어요. 네. 계속 엄마 이거 뭐야? 뭐 이가 들어가? 근데 절대로 말 안 해줘요. 그냥 바로 얘기하잖아요. 말을 안 하는데 네. 그 대신 설명을 조금 해요. 답을 안 주니까 짜증 낼 수 있잖아 아이가. 네, 네. 근데 그렇게 말했거든요. 아니 기우가 너는 평생 있고 그리고 책을 계속 읽잖아요. 네.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책을 읽으니까 거기에 다 답이 나올 거예요. 언젠가는.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스펠링 한다 하면은 그럼 바로 까먹을 거예요. 학습이 안 돼요, 그게. 그냥 그것도 또 인지에만 좋아요. 그래서 숙제만 보면은 100점처럼 보여요. 스펠링 다 맞았으니까. 근데 답을 검색한 거하고 똑같잖아요. 엄마한테 답 받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검색했거나 아니면 누가 다 답을 준 것처럼. 그거는 인지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네. 근데 그게 착각이야. 메타인지는 절대로 아니에요. 그럼 나중에 네, 네. 진짜 인생에 뭐 시험 봐야 될 때 something을 스펠링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안 배웠기 때문에 헷갈려요. 저도 그런 느낌 알죠. 네. 얘가 계속 그랬던 거 이거 틀리고 싶지 않다고. 왜냐하면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. 거기 네. 이제 파이널 페이퍼 에세이니까. 그래도 엄마 상관 안 해. 그럼 네 숙제인데 왜 내가 말해줘? 약간 조금 이럴 때 조금 세게 나가요. 조금 무섭게 나갈 때가 있어요. 네. 아이마다 다르잖아요. 네. 그래서 꼭 모든 엄마들한테 이렇게 꼭 하라고, 뭐 무섭게 하라고, 답을 주지 말으라고,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. 네. 저도 아이가 너무 어려운 수준 뭐 내용이면은 그런 거를 힌트를 줘요, 계속. 답도 줄 때도 있고. 네. 때에 따라 네, 근데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해요. 거짓말처럼 약간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하지 않아. 엄마도 틀릴 수도 있어.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? 예를 들어 SOME인 것 같아. E가 들어가는 것 같아. 근데 확실하지 않아. 너도 써서 생각해봐. 그러면 기욱이가 그거 봐서 알 거예요. 그 느낌 있잖아요. 책을 읽었으니까 언젠가 봤을 거잖아요. 엄마가 메타인지가 어려운 게 우리가 그거를 느껴야 돼요.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. 어떻게 나갈 건지, 아이한테 답을 얼마나 줄 건지, 얼마나 스스로 하라고 조금 해줄 건지. 이게 되게 어려워요, 저도.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늦은 거 아닌가? 우리 메타인지를 키우는 네, 안 늦었어요. 정말 뉴스네. 근육처럼 네. 운동 시작하는 것처럼 키울 수 있어요, 다시. 문제가 사실 어른들이 메타인지 쓰는 게 어려운 게 어른들이 조금 되게 잘난 척해요. 우리는 되게 퍼펙트하게 보여야 되잖아요. 애들한테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. 네. 뭐 지금도 뭐 이런 인터뷰 하면서 네. 저도 퍼펙트해 보이고 싶어요. 막 이런 퍼펙셔니즘이 메타인지랑 약간 싸우는.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되게 뭐 성공하는 것처럼 네. 보이기 위해서 네. 메타인지를 알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모르는구나. 근데 고백을 안 하려고 그래요. 약간 나 이거 못해. 도움 필요하다. 이런 말을 못해서 네. 네. 어른들이 메타인지 다시 갖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